이번 시간에는 소방 설비기사 기계 실기 포사 설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사 설비는 주로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엄청 흔하게 볼 수 있는 설비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포사 설비를 직접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걸 활용해서 불 끄는 장면을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설비가 있고 기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 포사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 보시면은 이 물과 포수와 약재를 합해서 포수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좀 중요하고요. 어찌됐든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거품을 발생을 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수와 약재의 종류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뭐 담백포, 수성막포, 불화담백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 다음에 내알코올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다른 문제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요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게 지금 그 포수화 설비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Foam Fire Extinguishing System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폼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그 포소화 설비할 때 그 포를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거는 거품이에요. 이 폼은 저희 그 폼 클렌징 할 때 그 폼이 결국엔 거품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활용을 해서 불을 끈다 그런 설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진을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소와 약재의 혼합 장치에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종류를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그림이 주어지고 그 그림에 해당하는 방식이 뭐냐고 적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각 방식마다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법령을 따와서 지금 이렇게 첨부를 시킨 건데 예를 들어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하면은 이 농도 조절 밸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예요. 그 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얘는 벤츄리 간의 벤츄리 그 다음에 펌프 가압수 요 단어가 들어가요. 요 두 개가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은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방식은 다 같은데 프레저 라인 요거 좀 헷갈리죠? 요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벤츄리간 그다음에 벤츄리간 작용 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프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펌프 가압수가 하나 더 있죠. 요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얘도 결국에는 압입기 그다음에 압입용 펌프 요 단어가 떴다 하면은 얘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방식 이름을 다 외우시고 이 방식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 요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사 설비 중에 이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앞에 콘루프 탱크 그 다음에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 그리고 플루팅 루프 탱크가 있어요. 이걸 뭐 다 외우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플루팅 루프 탱크 요거는 지금 특형 방출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루팅 루프 탱크 중에 요팅 요게 티귿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티귿이 들어가니까 얘가 떴을 때에는 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얘 외우고 그 다음에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 얘 같은 경우에는 2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콘루프 탱크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헤드 방식이라고 또 따로 나오는데 이게 그 홈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그다음에 홈헤드 이렇게 나눠져요. 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뭐 문제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폼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에는 8m 제곱마다 헤드를 한 개 설치하고 홈 헤드 같은 경우에는 9m 제곱마다 헤드를 한 개 설치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공식은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포수와 약제량 공식인데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Q1, Q2, Q3가 존재합니다. Q1 같은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의 저장량이고요. Q2는 보조 포소화전 저장량, Q3는 배관 보정량이에요. 각각 Q1, Q2, 3 포수 용액과 수원량 그리고 약제량을 각각 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문제로 나오고 Q3 같은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서 내경이 75mm 초과 시에만 적용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해당되면은 적용하시면 되고 해당이 안 되고 뭐 조건에도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반영 안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Q1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Q가 두 번 있고 A, T, S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칵투스 이렇게 외웠어요. 칵투스. 지금 보시면 QAQ 칵투스. 아, 고정포 방출구는 칵투스구나. 이렇게 딱 외웠습니다. 지금 각각 뜻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탱크 표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 제곱. 여기 나와 있는 Q는 포 방출량이에요. 리터 퍼 미터 제곱. T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그래서 방출 시간이 분으로 나오고요. S 같은 경우에는 농도예요. 이 농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도에는 물의 농도가 있고 약재의 농도가 있고 물 플러스 약재 농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포수 용액이죠. 요거는 무조건 1이에요. 숫자로 1. 약재 농도 같은 경우에는 0.03 혹은 0.06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약재 농도는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물의 농도는 1에서 이 값을 빼주면은 이 수온이 나오겠죠. 순수한 물의 농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재 농도가 0.03일 때는 1에서 얘를 빼니까 0.97이 나오고 0.06이 약재 농도일 때에는 1에서 빼면은 0.94 이게 수온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칵투스라는 말은요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영어 단어 중에 선인장이라는 뜻이에요. 칵투스가. 근데 이 시트로엔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칵투스라는 네임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좀 선인장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그냥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Q2 같은 경우에는 보조 포소화전 저장량이고요. 얘는 지금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N은 호수 적결구 개수고요. 얘는 그냥 최대가 3개밖에 안 된다. 뭐 4개, 5개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3개만 반영시키면 돼요. 뭐 1개 혹은 2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 1개 혹은 2개를 반영시켜야 되지만 최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S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농도를 뜻하고 물의 농도, 약재 농도, 그 다음에 물 플러스 약재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8000은 결국에는 이 400 곱하기 이 20분 요게 지금 곱해져서 지금 8000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냥 Q2는 NS8000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요 지금 해당되는 식들을 일단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관 보정량 공식은 지금 Q3는 A 곱하기 L 곱하기 S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Q3는 ALS 1000 이렇게 외웠어요.
딱히 암기법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관의 단면적을 뜻하는 거고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L은 배관 길이이고 얘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S는 아까처럼 똑같은 농도를 뜻하는 거고 이 천은 그냥 지금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공식 자체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를 다 외우시면 되고 지금 내경이 75mm 초과시에만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내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지금 여기 안에 요 안에 있는 요 길이를 내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외경은 요 바깥에 거, 요 길이가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 보정량 공식에서 말하는 내경은 요걸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뜻한다. 일부러 그래서 좀 헷갈리실까봐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이 쭉 나오고 있고 각각 Q1과 Q2, Q3를 구하는 거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의 분당 토출량 구하는 거 그리고 전동기 출력 구하는 거 그리고 팽창비에 관한 내용을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이에요. 1번부터 보시면은 예상한 대로 포수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의 양이 나오고 포수와 약제에 관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값만 달라지는 거예요. 포수 영역은 당연히 S가 1이었고 수원은 그 포수와 약제 양의 양을 빼면 되는 거였죠. 1에서. 그래서 아까 0.03이라고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와 약제는 0.03을 반영하면 되는 거고 수원의 양은 1에서 포수와 약제 값을 뺀 0.97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공식이 각투수였으니까 그 A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요거 그 다음에 Q는 12 보시면 분당 방출량이 10이라고 적혀 있죠. 요 그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10은 시간이었죠. 10분 S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 요 A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 단면적을 구할 때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었고 그 D가 그 지름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포수화 설비에서는 조금 다른데 뭐 내부 직경이 나오고 거기 곱돌이판 사이 간격을 해서 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복잡하게 안 외우고요.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지금 굽돌이판 사이에 뭐 이게 탱크 내 측면과 굽돌이판 사이 간격이 이렇게 3m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 값을 더블 시켜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한다고요. 그럼 6이 나오겠죠? 내부 직경에서 그 6을 빼면 24가 나와요. 그래서 내부 직경에다가 아까 그 과정을 거친 값인 24 각각 제곱 빼기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반영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뭐 내부 직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쓰면 되고 곱돌이판 길이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값 곱하기 2 해서 나온 값에다가 그 내부 직경 값 빼고 거기에서 제곱한 값을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Q2 같은 경우에는 보조 포소화점 구하는 공식이었으니까 NS8000이었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최대 3개까지만 반영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3개라고 했으니까 그냥 3 넣으시면 돼요. S는 뭐 포수용일 때, 수원일 때, 포수와 약제일 때 각각 이렇게 해당되는 거 값 넣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800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식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성액간의 내경이 80mm이고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아까 전에 그 Q3 내용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배관의 그 송액관의 내경이 75mm 초과일 때 그 Q3 값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도 딱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까 전에 ALS 1000이었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A 값은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요 내경값, 요거 지금 밀이니까 미터로 환산된 거, 그래서 0.08 제곱을 반영하시면 되고, 배관 길이가 아까 전에 L 값이었으니까 요거 넣으시면 되고, S 값은 아까 마찬가지로 각각 달라지니까 해당되는 거 넣으면 되고, 그래서 뭐 1000은 원래 공식이 있던 거니까 반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이에요. Q1, Q2, Q3 전부 다 리터 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는 뭐 가압 송수 장치의 분당 토출량 구하기인데 요것도 쉬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Q 값은요 포수 용액 값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Q1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수 용액, 수원, 포사 약제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가압 송수 장치의 분당 토출량을 구할 때에는 요 포수 용액의 양 기준으로 반영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Q2에서 예. 그리고 주의하실 게 Q3는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Q1, Q2의 합산값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Q3가 있다 하더라도 가압 송수 장치의 토출량을 구할 때에는 제외예요. 요걸로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꼭 암기해 주세요. 요거. 그리고 분당 토출량이라고 했으니까 리터 퍼 민이죠. 근데 아까 저희가 구했던 거는 지금 Q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터로 끝났잖아요. 그죠? Q2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리터 값에다가 시간을 나눠주면 돼요. 방사 시간을. Q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에서 10분이라고 했었고, 자, Q2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조포수화전 공식을 말씀드렸을 때 NS 8000이었고 N 곱하기 S 곱하기 400 곱하기 20분이었어요. 그죠?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0분이. 그렇기 때문에 Q2 값은 20분을 나눠준다. 그래서 리터 퍼 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Q1, Q2 각각.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값을 합한 값이 가압 송수 장치의 분당 토출량 구하기예요. 그래서 가압 송수 장치의 분당 토출량은 요 Q1 값과 Q2 값을 합한 지금 4253.63 리터 퍼 민이 나오는데 요게 값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미터 세제곱 퍼 S 이렇게 요까지 지금 따로 제가 환산을 해서 구해놨는데,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동기의 출력 구하는 공식 요거 때문에 지금 전동기의 그 출력 구하는 공식이 그때 제가 기본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쓰려고 하면은 미터 세제곱 퍼 S로 나와야 돼요. 이 Q 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환산을 시켜서 저는 이제 5번 문제를 풀었던 거고, 만약에 뭐 이거 환산 필요 없고 그냥 다른 공식으로 뭐 쓰시고 싶다, 뭐 리터 퍼 민으로 바로 그냥 뭐 구하시는 공식 써서 하시고 싶다 하시면 굳이 이 과정 안 거치시고 요거 반영해가지고 공식 쓰셔서 구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터 세제곱 퍼 S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전동기의 출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팽창비의 식, 저발포의 팽창비 범위, 고발포의 팽창비 범위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팽창비의 식, 그 다음에 저발포, 고발포 각각 범위를 구하는 거, 요거는 그냥 싹 다 암기하세요. 이거는 딱히 뭐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그냥 다 손으로 쓰면서 외웠습니다.
문제 2번은 문제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문제 1번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잘 나왔던 유형이라고 하면은 2번은 지금 1번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경유와 등유의 각각 포수용의 값과 수용의 값 그리고 포수와 약제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각 구간마다 송액간의 구경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송액간에 필요한 포소와 약제량을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요거를 구하려고 하기 앞서서 Q는 A 곱하기 V라는 공식 얘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V 이렇게 식이 바뀔 수가 있고 요 식을 D에 관한 식으로 다 풀었으면은 루트 파이 곱하기 V 분의 4Q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는 제가 기본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풀 건데 먼저 A 배관 지금 보시면은 A 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유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연결돼 있죠. 근데 지금 경유가 두 갈래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최종적인 경유의 포수 용액 값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반으로 짜갈랐으니까. 그래서 경유의 포수 용액량에다가 2를 나눠주면은 요 값에다가 1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15,000 얼마가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방사 시간이 Q1은 10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고 얘를 또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을 시키면은 요거 세 칸 땡기니까 1.52 쭉 나오게 되고 그대로 미니 남아 있고 여기에서 또 S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 1분은 60초니까 60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미터 세제곱 퍼 S가 나오게 되고 요 값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해당 Q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금 3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대로 넣어서 값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뒤에 값이 0.104m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미리미리로 환산을 하면은 세 칸을 뒤로 보내니까 104mm가 되는 거예요. 그 송액간 같은 경우에는 75mm 초과일 때만 반영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비배관도 보시면 돼요. 비배관은 요거죠. 등유죠. 그러면은 등유의 포수용의 값에 나누기 2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Q1이 11,000 얼마니까 여기에서 나누기 2 하면은 5,000 얼마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방사 시간이 Q1은 10분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도 단위 환산을 미터 세제곱 퍼 민으로 하면은 이렇게 세 칸을 이렇게 뒤로 앞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0.5 얼마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또 초로 바꾸니까 60 나눠주면은 요 값이 결국에는 Q 값이 되고 공식에다가 그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풀리는 거예요. C 배관도요 B 배관처럼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고 경유 지금 보시면 요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갈래끼리 한 갈래로 합쳤으니까 얘는 경유 전체의 포수 용액량이 되겠죠. 이거 3만 얼마 얘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반영시키고 여기에서 방사시간 10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Q는 10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미터 퍼 민, 그 다음에 미터 세제곱 퍼 민, 미터 세제곱 퍼 S 이렇게 단위 환산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 값을 여기다가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6.9mm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요거는 초과 했으니까 75mm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또 체크해 놓고 D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유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10분 나눠주고 단위 환산해서 또 넣어줘서 또 D값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75mm 초과니까 또 체크해 놓고
2배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포소화전이었어요. 얘죠 지금 붉은 색깔.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인 NS8000을 적어놓고 각각 N은 개수였으니까 3개, S는 지금 포수 용액량이었으니까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000 공식이었으니까. 그래서 24,000리터 나오고 여기서 방사시간 Q2는 20분이죠. 요거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요 나눠주면은 또 리터 퍼 민에다가 또 미터 세제곱 퍼 민, 그다음 미터 세제곱 퍼 S까지 환산시켜서 요 값을 또 이렇게 넣어주면은 92.1ml 나오게 되고 또 초과하는 거 또 체크해주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F 배관. 요거는 요 보라 색깔. 요거 지금 마지막에 있죠. 결국에는 요 경유, 등유, 보조 포소화전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경유와 등유 중에 큰 값을 반영하는 거예요. 둘 다 반영시켜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 F 배관 같은 경우에는요. 경유, 등유 중에 큰 포수 용액량을 반영시키고 플러스 보조 포소화전 포수 용액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경유겠죠. 요거는 보조 포소화전이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의 값은 지금 결국에는 173.4ml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서 또 별도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그 D의 값을 구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드디어 이 구했던 이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Q3를 구하는 거예요. Q3 공식이 ALS 곱하기 1000이었죠. 거기에서 그 A 값을 보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인데 그 D에 해당되는 값들이 아까 전에 A, B, C, D, E, F 요 D의 값들이었어요. 그죠? 그걸로 지금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배관 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배관 규격이라고 딱 이렇게 조건에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떻게 푸시냐면은 지금 A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4mm였어요. 요거는 요 104mm를 포함할 수 있는 이 규격은 제일 가까운 규격이 125mm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B 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5mm 그 초가 아니니까 얘는 반영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C 배관은 146.9니까 얘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배관 규격은 150 반영하면 되는 거고 D 배관은 89.4였으니까 여기에서 90이 되고 92.1은 100이 되겠죠. F 배관 173.4mm 얘는 제일 가까운 요 200이 되는 거예요. 요것들을 환산을 해서 얘 값들을 반영해 주면 돼요.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그죠? 그리고 요 문제에서 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75mm 초과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만약에 뭐 80mm 초과할 경우에만 뭐 이걸 반영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ALS 1000 공식을 쭉 적어 놓고 이제 하나씩 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요 패턴을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요 값은 그 A 배관에 관한 요 A 값이고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요 배관 길이에요. 보시면 문제 조건 2에 지금 20, 40, 60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게 각 배관마다 배관 길이를 나타낸 건데 요 그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L 값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다 반영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A 값, 그다음에 B 배관은 없으니까 나가고 C 배관, 그다음에 뭐 여기 지금 0.09니까 D 배관이겠죠. 이렇게 다 반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S 값이죠. 포수 용액이니까 S 값 1이었고 그 다음에 요 1000은 그냥 공식이었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해서 계산기를 돌려서 나온 값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64.44 요 리터 요게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Q3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마지막 3번 문제, 이게 결국에는 포화 설비에 필요한 그 저장량 Q1, Q2, Q3의 포수 용액 값인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Q1과 Q2와 Q3 이렇게 다 해왔던 거예요. 이게 결국엔 최종적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힌 것처럼 지금 Q1 같은 경우에는 경유와 등유 중에 경유가 컸으니까 얘를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고, Q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조 포서하전 그거 24,000리터 반영시켜주면 되는 거고, Q3는 금방 직전에 구했던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지금 56,900.72리터, 요거는 콤마입니다. 콤마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포수화 설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그 문제는 그 방류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빈출이 좀 많이 낮은 문제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답 자체를 암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잘 안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방기계 처음 공부하시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포수화 설비를 처음 공부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너무 헷갈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이 결국에는 이 까다롭고 헷갈리는 이 내용들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